저 아저씨 반려TV. 안녕하세요. 다양한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울산아저씨 아내 울산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사계귤 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식물이 사계귤 나무인데요. 이 사계귤 나무는 유자와 탱자의 교배종으로 일반적으로 유주나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이 사계귤 나무는 1년 내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되게 특별한 식물이에요. 중국에서는 돈을 불러오는 식물이라고도 하고요. 공기 정화에도 탁월해서 실내에서 키우기 딱 좋은 식물이에요. 처음에 이 유주나무를 데려왔을 때 잎만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2월쯤에 데려왔는데 그리고 2달 정도 지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하얀 색깔 꽃이 피는데 이 꽃향이 어찌나 달콤하고 좋은지 하루 종일 온 집안에 꽃향이 풍길 정도였어요. 저희 집에 천리향도 키우고 있거든요. 이 천리향이 천리까지 향이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천리향도 향이 되게 진하고 좋은데 이 유주나무가 꽃이 많이 달려있어서 그런지 천리향보다 더 향이 진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꽃은 오래도록 피우거나 그러진 않고요. 가시를 맺기 위해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 있다가 꽃이 지더라고요. 꽃이 많이 달려있어서 지고 나서 이렇게 주변이 엄청 좀 지저분해져요. 그걸 좀 치우는 게 조금 번거롭긴 했어요. 저는 이 유주나무를 바람이 많이 통하는 베란다 창가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꽃이 폈을 때 한번 알아보니까 따로 인공수정이나 할 필요 없이 자가 결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조치 없이 어차피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냥 두고 키웠는데 지금 꽃이 피고 진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열매가 맺히려고 하거나 그런 이제 반응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꽃이 많이 폈을 때 잎을 좀 흔들어 주시거나 붓으로 꽃과 꽃 사이를 이렇게 붓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있는 데까지 거의 반년 조금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지고 열매가 거의 한 60-70% 정도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데 이때 솎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솎아주는 걸 하지 않으면 양분이 나무로도 가야 되는데 열매로 모두 가기 때문에 나뭇잎이 점점 노래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중간중간에 따주시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 주는 것도 그때 되면은 흙이 빨리빨리 마를 거고요. 그리고 영양제나 비료 같은 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계귤 나무 키우기 좋은 환경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창가 쪽이나 베란다 창가 쪽에 해가 드는 곳에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키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베란다 창가 쪽에 키우고 있는데요. 좀 방임형 주인이에요. 제가 물도 좀 자주 거르고 그런데 불구하고 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키우기가 정말 쉽다는 걸 좀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계귤 나무 물 주는 시기는 환경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 있는데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도 겉흙 마르는 시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가장 좋은 건 겉흙이 말랐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 흙이 말라 있거든요. 지금 말라 있는데 이때가 딱 물 주기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2주에 한 번씩 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유주나무에 열려있는 유주를 먹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유주나무의 유주를 먹어보면 굉장히 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귤처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청을 담아서 많이 드신다고 해요. 유주에는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유주청을 담아서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되게 좋다고 해요. 이 유주나무가
키우기도 쉬운데 열매까지 맺히기 때문에 요즘 인기 있는 식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예쁜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유주나무 열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들 배치해 놓더라고요. 유주나무가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데려올 때 데려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 정도 키워보니까 잎만 있어도 예쁜데 꽃이 피면 꽃향이 정말 진하고 좋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도 맺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설레고 좋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키워봤을 때 잘 데려온 것 같다? 좀 가격은 비쌌지만 그때 다시 돌아가더라도 다시 데려올 것 같은 식물이에요. 이 유주나무가 번식에 대해서 정보가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물꽂이를 하면 뿌리를 내릴지 아니면 삽목을 해도 잘 자랄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성공했다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어서 없는 건지 시도를 많이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이번에 물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물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꽂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잎을 떼어내서 물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물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벵갈 고무나무를 이렇게 잎을 떼어내서 뿌리를 내려보기도 했고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려본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을 때 확실히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잎을 물꽂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가지를 자르기 전에 수영을 고려해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자르는 것보다 수영을 고려해서 이렇게 저는 이쪽 부분을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잘라주면 자른 단면의 밑에 부분에서 가지가 새로 나요. 그래서 그걸 미리 생각을 해두고 가지를 잘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저는 이쪽 면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잎은 떼어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떼어내도 되는데 꽂았을 때 예쁜 것도 생각을 하려고 이 정도로 이렇게 가지를 잘라봤어요. 이렇게 잘라낸 가지는 물에 꽂아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소주컵, 양주컵에 한번 꽂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에만 꽂아주시면 돼요. 물은 컵이 작기 때문에 한 2-3일에 한 번씩 좀 탁해지면 갈아주시면 되고요. 따로 관리하거나 할 건 없어요. 그냥 물만 갈아주시면 되고요. 영양제나 이런 것도 안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물꽂이를 해두고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나중에 열매가 맺힐 거잖아요. 그 열매 안에 이제 씨앗이 있을 거니까 이 씨앗을 발화하는 모습도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유주나무, 사계귤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직접 키워보니까 되게 매력이 많은 식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